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폐장일인데 뭐 폐장일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년과 완전히 다르게 시장 분위기는 뭐 좋은 상태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어쨌든 올해 마지막, 올해 사실 마지막은 아니고 내일은 아니네요.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랑 일요일 날 제가 24년도 주식 투자 준비하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1, 2부로 나눠가지고 영상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함께 배우기인데 시장 이제 함께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그냥 아이디어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거기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게 절대 정답 아니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한번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죄송한데 제가 어쨌든 또 이번에 책을 썼기 때문에 또 당연히 또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또 잘 어쨌든 이제 구매가 좀 돼야 되다 보니까 좀 죄송한데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나왔고요. 아마 이게 1월 9일 날부터 아마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시즌 2고 어쨌든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보다는 훨씬 더 자세히 담았고, 원은 진짜 기초적인 거 위주인데 2는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투자에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례도 정말 많이 담았고, 저희 이제 윤조 대표님이 추천사 써주셨거든요. 근데 아니 뭐 이거는 그냥 뭐 대표님이 하신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뭐 글빨이라 그러나요? 글빨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쉽게,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잘 쓴 것 같다, 이렇게 좀 칭찬해 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 이제 이 책 쓰고 3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3년간의 아무튼 노하우를 많이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연말 앞두고 책이 나왔으니까 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방송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너무 쑥스럽습니다. 저는 역시 제 하는 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광고 같은 거 하면 참 민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물산, LG전자, 하이브, 기가비스, CIS, 온 디바이스 AI 팽창기 진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 부동산, 또 1월 중국 주식시장 전망, 노을 프라푸, 이건 뭐냐면 이제 한 블로거 분이에요. 노을 프라푸치노 되게 유명하시긴 한데, 이분이 얼마 전에 와이스트리 나왔거든요. 그거 요약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거 중에 레인님이 요약한 아주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적어가지고 했으니까 말미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보고서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 삼성물산 이제 이제 삼성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이라고 그러죠. 삼성그룹의 물량이 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오면서, 예를 들면 이제 삼성이 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그럼 뭐 미국의 물산이나 엔지니어링, 뭐 아니면 평택 공장 짓는다. 그런 물량에다가 또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짓거나 이런 물량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요. 거기다가 중동 수주도 있고, 또 국내에선 건설도 괜찮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요즘에 뭐 주가도 견조한데, 뭐 친환경 사업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배주주 지분이 좀 일부 축소됐죠.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처분 물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물량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갔던 배경은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 주주가치 좀 높여라. 이게 지주사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주주가치를 높이셔야 돼요. 삼성이든 뭐 SK든 LG든 다 정말 주가가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주주가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배당도 늘리고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 근데 이 삼성물산은 자사주 소각을 전량하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건 아마 발표를 하겠죠, 내년에. SK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자사주 13.2%를 5년 내에 완전 소각하는 겁니다. 네.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뭐 태형건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죠. 오늘도 태형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해버렸고, 워크아웃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갚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물론 이제 채권단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 채권단이 돈을 빌려준 여기서 합의를 해주면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채권을 이제 유예를 해주고 이제 사업을 구조조정해가지고 정상화 시키는 뭐 그런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채권단도 그렇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요. 워크아웃 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거를 해서, 왜냐면 이제 그걸 안 하면 빚을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삼성물산은 뭐 그런 데서는 좀 자유로운 기업 중에 하나고, 워낙 뭐 돈도 풍부하고 또 자회사들도 빵빵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또 상사, 식음료, 패션도 다 이렇게 실적들이 좀 괜찮을 걸로, 고르게 좋아지는 쪽인데, 그래도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제 주주 환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 좀 올랐으니까 좀 쫓아가는 전략은 조금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는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일단은 지금 그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뭐 엄청 좋은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쁘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어차피 4분기 안 좋은 거 다 알죠. 4분기에 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을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4분기에 뭐 적자 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별도. 그러니까 연결 말고요. 이제 LG전자 본사 이익은 뭐 적자 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큰 리스크는 아니고, 24년도에는 근데 3조 4천억이나 이익을 낼 걸로, 전체 24년. 그러니까 저게 맞다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저 실적이 맞으면. 그잖아요. 예. 근데 저걸 이제 투자들이 확신을 못 하는 거죠. 진짜 저 정도 나오나? 왜냐면 지금 자동차 쪽도 쉽지 않죠. GM 때문에. GM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거기다 가전도 이게 사람들이 TV는 많이 안 사는 것 같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안 좋은 건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낮아지고 또 가전제품 수요, 교체 수요도 좀 일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좋아지는 분위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해서, 아니 그 LG전자에 대해선 뭐 지금 구간에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또 어차피 전기차로는 가야 되니까요. 예, 시간의 문제지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사업부의 성장은 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연기관차든 뭐 전기차든 인포테인먼트는 그대로 가는 방향이고, 다만 전동화 부품 있죠. 뭐 모터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둔화되겠죠. GM이 좀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주력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뭐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이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4분기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또 내년 1월 되면 또 좋은 분위기들 나오니까, PBR 밴드 기준으로 지금 주가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보단 목표 주가는 좀 낮췄지만 하방보단 상방을 보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PBR 기준으로 여기 거의 뭐 무릎이에요. 무릎 밑까지 왔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투자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갈 거냐? 한번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냐?
이거에 대한 확신을 이제 못하니까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이지만 약간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의 임수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33만 원 유지를 해줬고, BTS가 군입대를 가도 크게 실적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BTS 그 솔로 활동 이제 남은 뭐 멤버들이겠죠. 그래서 아니면 또 지금 가장 먼저 갔던 이제 멤버도 이제 제대하죠,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최근 입대한 멤버 4인 중 솔로 음반을 한 2회 정도 발매될 예정이고, 6월 말 여기 있죠. 6월에 그 진이 제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1회. 그래서 내년에 한 3회 정도의 BTS 솔로 앨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음반 부분 실적이 공백기에도 좀 영향은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BTS 말고도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세븐틴, 정국, 또 하이브의 뉴진스, 르세라핌 이런 쪽이 또 음원 나오면 항상 상위권 가니까 뭐 음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공연도 세븐틴이 또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고 하니까 공연 매출도 좋을 것 같고, 공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MD, 뭐 굿즈 같은 거 있죠. 이런 쪽도 내년에 21% 성장할 걸로 일단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4분기에 그렇게 좀 나올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컨텐츠 부분도 BTS 다큐멘터리가 실적이 다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주가가 싸진 않죠. 지금 PER이 30배니까 30배를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회사가 가진 가치를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 K-팝의 가장 이제 선두에 서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주 비싼 건 또 아니죠. 그러나 성장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25년을 기대합니다. 그때 왜냐면 BTS가 복귀를 하니까. 그래서 25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갈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막 이렇게 급등한다, 급나간다 이거보다도 25년을 준비하면서 주가 급나가면 기회로 활용하시고, 오를 때는 철저히 관망하세요. 뭐 오를 때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K-팝의 그런 앞으로의 성장성을 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가비스는 삼성증권의 이종훈 연구원님이 뭐 우리 공부 정말 많이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AY 회로 패턴 검사, AOR 레이저 기술 결함 수리. 그러니까 뭐냐면 기판 안에 그 이제 회로들이 있는데 안쪽을 보는 거죠. 인텍 플러스는 뭐 하는 거죠? 바깥쪽을 보는 거고, 요에서는 그 기판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판이 점점 미세화, 다층화, 뭐 정말 복잡해지니까 이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근데 이 회사는 검사도 해주지만 고쳐주죠. 검사하면서 안을 다 고쳐주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막 30% 40% 나와요. 굉장히 우려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AI로 갈수록 기판은 더 중요해져. 요새 심텍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괜찮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기판의 중요성도 커지는데, 뭐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기판이 점점 이렇게 고사양화할수록 검사 수요는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 선폭이 되게 줄어드는데 그 아주 미세한 선폭도 지금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KLA라는 세계적인 장비 회사랑 경쟁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미세화되고 이럴 때 이 회사의 장비는 아마 경쟁력이 더 부각될 것 같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비덴, 신코 같은 글로벌 탑10 기판 회사를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수혜주죠. 그래서 약간 이제 기판 업체들이 조금 소극적이죠. 전방 산업이 22년부터 부진하니까. 그러나 3분기부터 PC 반등하고, 아마 PC는 내년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선도 업체들이 플립칩 BJ라는 기판도 주문량이 지금 조금씩 회복되니까 결국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판 산업이 언제 돌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닥을 찍고 돌릴 수 있는 조짐들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2분기부터 아마 본격적인 좀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1분기에는 뭐 어쨌든 기가비스도 계속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매출 전망이고, 이게 기가비스의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굉장히 높죠. 40%가 넘어요. 다만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줄어버렸죠. 약간은 둔화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상반기니까 아직 하반기 안 나왔거든요. 뭐 4분기에 또 하는 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익률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검사하는 거예요. 요 안에 요게 뭐냐면 칩이죠. 칩과 칩인데 요 칩과 칩 사이에 요 구멍 뚫는 거 있죠. 요게 좁아집니다. 점점. 요게 HBM. 예. 그래서 점점 좁아지고 여기 이제 범프라고 하죠. 이 숄더볼. 여기도 서로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그다음 요게 이제 이 안에 이게 기판이거든. 기판 안쪽인데 이게 재배선 기판이라 그래요. 재배선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구리가 들어가죠. 요게 점점 이게 5 마이크로미터잖아요. 이게 이제 2 마이크로미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좁아져요. 여기 맨 밑에 있는 PCB 기판에 여기 받쳐주는 숄더볼 여기도 점점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전체가 층은 높아져요. 층은 높아지는데 이게 점점 좁아집니다. 이쪽이 간격이. 그러면 그걸 검사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기가베이스의 제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CIS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박준서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24년도 매출액 66%, 영업이익은 80% 증가할 걸로 전망하는데 기존 추정치보다는 좀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데 다만 왜냐하면 이제 장비 매출을 인식하는 게 원래 2년인데 2년 6개월까지 늘어지니까 좀 더 길어지죠. 그러면 실적 반영이 좀 분산되니까.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은 조금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주고 수주 잔고는 지금 9천억 이상 나오고 있고요. 또 북미 고객사들 증설 기조 지속되고 있고 또 내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랑 혼다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 애리조나 이런 추가적인 발주가 좀 기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랑 헝가리 추가 증설 라인도 있고 GM4, GM 이제 공장에 대해서도 발주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LG랑 삼성 쪽으로 이제 가니까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CI 솔리드랑 합병한대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만들 때 필요한 전해질 또 제조 장비 아예 이걸 합병을 한다라고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수주 잔고도 늘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 2차전지 지금 안 좋게 보는 업황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내년을 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단기 모멘텀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2차 전지는 어쨌든 가는 방향이에요. 방향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 너무나 한번 오버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오버슈팅은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또 시장 이제 주가는 충분히 조정받았으니까 좀 기다릴 필요는 있다. 다만 2차 전지가 이제 언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딱 치고 가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죠. 이제 그때 뭐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지금 뭐 계속 화두잖아요. 그래서 KB증권의 김동원, 이경화 연구원님 정리해 주셨고 일단 내년 1월 17일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갤럭시 S24 이게 공개가 되고 여기에 AI가 탑재가 되고 1월 30일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엔 처음으로 이제 AI가 탑재가 돼요. 실시간 통역도 가능하고 이메일도 요약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AI를 이제 끊김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아주 막 정교한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용량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 16에 AI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애플이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AI 챗 GPT나 하이퍼클로버 X 아마 자주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한번 쓰면 진짜 너무 편리해요. 진짜. 저도 옛날엔 다 검색했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찾아가지고 근데 챗 GPT의 장점이 뭐죠? 그냥 내가 바로 딱 질문하면 얘가 답을 바로 줘요. 그게 맞고 틀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100% 정확하진 않다 보니까 내가 한 번 더 검증해야 되지만 어제는 되게 편리합니다. 편리하게 좀 찾을 수가 있어서 그 점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능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직접 사용한다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정말 뭔가 없잖아요. 새로운 게. 근데 여기에 AI가 들어간다는 건 사람들한테 또 새로움을 주는 거니까 긍정적이지 않겠나 보고 있고 또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이게 AI PC용입니다. 이제 PC에도 들어가고
그 세상은 바뀔 겁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는 거 25년으로 봐요. 왜냐면 그때 윈도우 11로 교체를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는 AI PC.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약간 테스트 성격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막 나오는데 AI가 얼마만큼 효과 있을지 아직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처음 나온다고 뭐 바로 사나요? 처음에 이제 얼리 어답터 분들만 사는 거죠. 그래서 25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25년이 반도체에서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이제 수요들이 25년부터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서 그런 또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그 시험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들이 나와서 예, 테스트를 하는 또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윈도우 10 업데이트 지원 종료하니까 뭐 PC 교체 수요는 뭐 25년부터는 뭐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가 27년까지 급성장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막 그렇게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이게 뭐 83% 성장한다 그러는데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3.3%밖에 성장 못하는데 83%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AI 스마트폰도 출하량 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거에서 뭐가 있냐?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함께 배우기로. 예, 온 디바이스 AI 다 했죠 한번. 거기에 다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뭘 투자할 거냐?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예, 이런 거죠. 내가 뭐 말을 들면 요즘에 가온칩스가 잘 가는데 가온칩스로 비중을 많이 실어서 큰 수익 냈다. 그건 잘하신 건데 아주 조금만 사본 거예요. 가온칩스. 예. 그래서 수익이 났어요. 많이 났겠죠. 수익률은. 근데 내 계좌에는 엄청난 도움은 안 돼요. 왜? 조금 샀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예. 이런 것도 해보고 경험 사원에서 좋은데, 내 계좌가 확 늘어나려면요, 많은 이제 슈퍼개미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엔 내가 확실하게 어디다 실어서 수익률도 중요해요. 근데 수익금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막 7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이거 PBR 중간까진 간다. 이 확신을 갖고 만약에 그 가격대에서 모았다면, 뭐 예를 들면 1억 원을 1억을 모았다면 지금 20% 수익 났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다 넣어버렸다면 2천만 원 수익이죠. 그러면 연간 2천만 원이면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그거랑 그냥 막 여러 개 분산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거 막 내가 반도체나 2차전지 해가지고 막 두세 배짜리도 있어요. 수익률이. 근데 좀밖에 못 썼어요. 예. 그거랑 어느 게 더, 예, 이 계좌를 늘려주냐 이거죠. 그래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내가 그런 기업들을 사서, 물론 리스크는 굉장히 크죠. 막 중소형주 사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반대로 가면.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진짜 내 재산을 집중 투자하는 게, 그거를 뭐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함부로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죠. 그래서 그게 준비 안 된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하신 다음에 내가 준비됐을 때, 삼성전자 되게 쉬워 보이죠. 지금 보면 그냥 그때 사서 안 가더라도 냅둘 걸. 그럼 20% 났을 텐데. 지금 말이야 쉽죠. 그때 안 갈 때 얼마나 뭐 답답하고 짜증났어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보통 평균까지는 가니까. 예. 근데 그게 경험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0% 수익 나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것도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정답은 없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계속 찾아가세요. 삼성전자 20% 그게 수익이냐 이러지 마시고, 뭐 반도체 소부장 뭐 3-4배 갔는데 삼성전자 뭐하러 하냐,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로 20%낸 것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사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다만 내가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24년도에는 한번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은 계속 하셔야 된다. 예,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난 도대체 뭘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이게 맞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스타일로 돈을 벌었어요, 그거 쫓아서 그대로 하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백날 따라해봐야 전혀 안 맞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장이 좋으면 막 추세 추정 있죠.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달리는 말 올랐다고.
저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실제. 근데 준비 안 된 분들이 하면요 다 낙마합니다. 진짜 낙마해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추세 추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초보 투자분들은 가치 투자가 더 나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먼저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잡히면 추세 추종 이걸 결합을 하면요 정말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따가 노을 프라푸치노라는 분의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릴 텐데 아마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너무 옳은 거 하지 마시고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기업들 많이 있는데 좀 고민하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너무 오른 거는 좀 조정 기다리자 이 내용이고, 마이크론은 내년 상반기부터 HBM3 공급 시작에 대한 자신감 표현했는데 너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돈도 받았는데 그 시장 점유율은 D램 정도까지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HBM도 한 20%대 점유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HBM3에 대해서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경쟁사 대비로도 성능 10%, 전력 소모량 30%. 물론 뭐 잘 만들면 마이크론이 좋죠. 근데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샘플하고 양산은 달라요. 대량 양산은 몇 개 딱 던지는 거랑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게 아직은 마이크론이 검증이 안 됐고, 또 여기 송명수 연구원님도 적어주셨지만 HBM 부분에서 생산 설비 규모가 한국 업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보다는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이크론.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잘 하겠지만, 근데 왜 마이크론이 이렇게 비싸냐 이거죠. 한국 기업보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보다 밸류를 높게 받을 이유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크론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있다는 거 이유만으로 우리보다 지금 높은 밸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삼성이 마이크론만큼의 밸류를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무튼 분명히 방향은 좋아집니다. HBM 좋아지고 하는데 마이크론의 저런 자신감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PBR 지금 거의 2배 넘었어요. 삼성이 1.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삼성이 잘못된 거죠. 삼성이 지금 마이크론이 2배 받는데. 자, 그리고 중국 부동산 안 좋은데 왜 철강석 가격 오르느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착공이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동산 판매는 좀 부진한데 건설 착공이 이어진다는 건 뭐죠? 철강석 수요가 느는 거죠. 이건 철강 업황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걸 보면 중국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중국 좋게 보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내년에 반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부동산 판매는 부진하지만 신규 착공 증가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안 돼요. 잘. 여전히 수요는 부진한데 정부가 이제 인프라 투자하면서 착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우려보다 경제 정상화에 초점 맞추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탈부동산 기조는 명확하고, 그래서 아마 정부 개입은 더 감소할 것 같고, 그리고 성장 산업도 육성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여기 착공이 늘어난다. 그래서 철강이나 이런 그 건자재 업황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국 오늘 사실 연말이라 보고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해드리는 거고, 1월달 중국 주식시장 이제 전망인데 하나증권의 김경환, 김성훈 연구원님이 1월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어쨌든 올해 너무 안 좋았죠, 생각보다. 4, 4분기 이후 모멘텀도 많이 약화되고, 물가도 좀 마이너스니까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기업이익 반등에 대한 기대도 사실 많지가 않고. 그래서 내년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안정을 먼저 성장부터 한 다음에 안정하겠다. 성장 통한 안정 추구. 먼저 세우고 그 다음 돌파하자. 그러니까 무리하게 경기 부양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안정적으로 하되 어쨌든 성장도 추구를 하겠다.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하겠다. 공급 가행 사업. 대표적인 게 배터리하고 돼지예요. 돼지고기. 이 두 개를 찝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면 중국 경제는 더 순항을 하겠죠. 그리고 탈부동산 정책, 규제 산업 완화. 근데 얼마 전에 게임은 왜 규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말과 이게 좀 정책이 좀 맞지는 않는데, 그 규제 산업 완화에 대한 시사는 했는데 아쉬운 건 갑자기 게임 규제한다고 하니까 더 실망한 거죠.
아무튼 내년에는 좀 중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조금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 국채 발행 이런 거는 할 거고, 예, 이미 언급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공급 측 개혁도 하고 과잉 공급 해소하고 과잉 투자된 부분들은 좀 조절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선행 지표들은 벌써 반등하겠대요.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예요. 중국의 선행 지표는 이미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 측면에서 대만 선거가 1월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야당이 되면은 좀 중국 리스크가 축소돼요. 왜냐하면 야당은 중국 편이에요, 약간. 근데 지금 여당이 되면 미국 쪽이죠, 그쪽은. 그러면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확대된다. 그런 건 좀 일부 변수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 패턴과 일치하는 지표가 생산자 물가랑 제조업 PMI라고 합니다. 둘 다 안 좋죠. 얘가 아마 1분기 지나고 나면 조금씩 돌릴 거로 보는데 상반기 쪽은 좀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반기는 조금 정체. 그래서 중국도 약간 상고 하저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상고 하중 뭐 이 정도 하저나.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국 경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상반기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융자총액 이런 거 증가율 다 돌리죠. 지금 보면 그 선행 지표가 돌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암울하게 보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또 의외에 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 너무 그냥 나쁘게만 볼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전이 저렇게 나와줘야 이게 한국한테 도움이 돼요. 그죠? 적어도 플러스고. 왜냐하면 위안화가 강해져야 원화 강해지고 달러 약해지면서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증시 좋아져요.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을 프라푸치노라는 이 네이버 블로그 분이세요. 이게 또 실제 뭐 증권사에서 랩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네이버 블로거 분인 레인님이 요약을 해주셨는데, 일단 프라푸치노는 뭐 다양한 재료를 섞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남과 다른 투자처를 강조했고, 전업 투자 결정한 배경은 자산 적정 수준 형성하기 위해서고, 연봉보다 지금 그러니까 더 많이 벌고 있대요. 그리고 되게 젊어요. 88년생이니까. 근데 5, 6년 만에 성공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이분도 피터 케인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3년, 피터 케인은 7년 깨졌어요. 7년 내내 까먹다가 8년째 점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한 2, 3년 이제 헤매다가 한 4년 차부터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발하고 나서 2, 3년 이게 수익 안 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마자 운 좋아서 수익 나는 건 빼고요. 그건 자기 실력 아니잖아요. 그 제일 경계하실 게, 어쩌다 운 좋아가지고 몇 배 수익 난 분들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돈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운 좋아서 수익 낸 건. 뭐 수급이 편승해서 그런 거는. 근데 내가 확실한 내 스타일을 갖고 1년 차도 상관없어요. 나만의 스타일대로 내가 공부해서 보신 분은 그건 오래 가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운으로 인해서 수익 나신 분은 뭐 10년을 해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 스타일을 어떻게 언제 찾느냐가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소 3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최소 3년 이상. 그래서 3년 동안 돈 안 벌린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도 없이 공부하시고 자기 거를 찾아가셔야 돼요, 진짜. 예. 그 저는 이제 제 채널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을 수 있게 빨리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는 그런 채널이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워런 버핏과 필립 피셔를 섞어서 한대요. 버핏은 정말 강력한 1등 기업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 그리고 적정 가격 가면 매도, 요거고, 필립 피셔는 모든 산업을 다 분석한 섹터별로, 약간 그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 선택해서 업황이 꺾기. 사실 우리나라는 요게 맞아요. 버핏 방식 잘 안 맞아요. 왜? 이런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경제적 해자 갖고 있는 기업 몇 개 있습니까? K-팝 엔터 정도? 진짜 1등. 누구도 범접 못하는 몇 개 없죠. HPSP 같은 기업. 전 세계 1위죠.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찾아봐도. 예. 그러다 보니까 버핏 방식이 좀 어렵고, 오히려 필리피시 방식이 맞죠. 모든 섹터 다 분석해가지고 메가 트렌드 뭔지 골라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괜찮은 기업 몇 개 뽑아요. 근데 거기다가 분산 한 3, 4개 깔아서 집중 투자하는 거죠. 이게
이분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메가 트렌드 분석. 그래서 저도 항상 공부하는 게 함께 배우기에서도 메가 트렌드 몇 개 소개해드렸지만 그거예요. 성장하는 거. 메가 트렌드 뭘까 말까. 그래서 반도체, 예, 2차 전지, 그죠? 풍력도 좀 아쉬웠지만 뭐 풍력도 했었고, 그다음 자율주행, 그죠? 다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뭘까? 예,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거기서 장기적인 성장과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전기차, 인공지능, 엔터테인먼트. 예, 그래서 그게 맞으면 예, 장기간 보유한다. 그리고 2, 3년 정도 보유를 하고요. 매매 많이 안 하고 또 추세 추정도 한대요. 따라가지고. 가치 투자만으로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는 가치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하시면서 덜 깨져야 되니까. 이 추세 추정 방식은 잘못하면요 엄청 깨져요. 추세 잘못하고 내가 손절 못하고 막 그러면. 왜냐하면 좀 비싸게도 살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능력 되면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분도 가치 투자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바꾼 거죠. 예. 그래서 물타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 그러나 턴어라운드 신호가 나오면 물타기 한다. 확실히 좋아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단지 빠졌다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은 뭔가 아이디어나 뭐 아니면 이제 추세가 꺾이거나 마무리되거나 뭐 이럴 때 하는 것 같고, 종목별로는 한 하나의 종목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약간 워런 버핏 스타일이죠. 한 종목이 40% 놓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 80%가 3개. 근데 나머지 20%는 이제 골고루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수는 많을 수 있는데 3개가 주요하다. 이건 약간 피터 케인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바스켓 투자 방식인데, 약간 우리가 보통 같은 업종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분은 아니고 같은 업종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 관련주가 여러 개죠. 뭐 예를 들어본 거예요.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STI. 이게 대표적이죠. 요걸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4개를. 예. 그래서 주도주에 아예 분산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예. 투자, 그러니까 해당 섹터 1위 기업 포함해서 여러 기업을 그냥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분산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 선택 시는 한 5천억에서 시총 1조 정도. 너무 크면 좀 무거우니까. 근데 꼭 약간 저는 여기선 좀 다른 게, 생각에 대형주도 뭐 굳이 뭐 너무 사이즈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이건 성향인 것 같고, 아니 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너무, 근데 이제 이분은 약간 그걸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레버리지는 22년도 하락장에서 처음 써봤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저는 절대 안 하실 걸 권유드립니다. 정말로. 예. 안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익률이 2020년에 400%, 올해도 300%. 대단하신 분이죠. 투자 실력 개발, 3년 동안은 무리한 투자. 이게 여기 나와 있죠. 3년간 정말 무리하게 막 했는데 집중적으로 공부했대요. 이분의 목표가 매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되겠다. 예. 마음가짐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가와 여유 포기했대요. 이건 피터 케이님도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남들과 다 똑같이 하면서 무슨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공부 안 하냐면, 해도 성과가 안 나거든요. 아니 주식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똑같은데 뭐하러 하냐, 이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나 3년, 4년, 5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예. 정말 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대로 하셔야죠, 공부를. 그죠? 예. 그리고 집중적으로 독서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해외 기업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해외 기업들도 많이 알려드리는 게, 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외 상장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 IR 같은 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딥L이라는 요 프로그램 있죠. 요거의 요 프로그램을 번역 프로그램인데 요걸 쓰신다고 합니다. 요새 뭐 챗 GPT도 뭐 번역해 주니까 하긴 하는데, 딥L이에요. 예, 딥L이라는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해서 뭘 발견했죠. 메가 트렌드. 예를 들면 야, HBM이야. 근데 한미반도체가 딱 이제 됐어요. 이거 할까? 아니면 이제 한미반도체 놓쳤는데 딱 보다 보니까, 저번에 저도 함께 배우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HBM이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우스란 기업 아시죠? 요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로봇도 있고. 근데 이런 거죠. 그걸 만약에 발견을 했어요.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신중하게 한다는 얘기죠. 최종 결정까지. 그래서 메가 트렌드 특정 부분을 굉장히 깊게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투자 못하지만 저랑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특정 분야 꽂히면 그냥 그거 파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AI 관련 반도체 투자에 의해서 2년 동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공부에 미친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공부를 이렇게 전체적인 트렌드를 하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주제여야 메가 트렌드. 나 혼자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아니죠. 그 원페이지 툴 사용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한 페이지에 이 기업에 대해서 다 적는데요, 그냥. 이건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 페이지에 요약이라도 해보세요. 진짜 보입니다. 장단점 이런 게.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직접. 예. 그래서 메가 트렌드와 연관된 기업을 선호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메모리였다가 비메모리로 확장하는 거 이런 것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ISC 같은 소켓 기업이죠. 그래서 수백 개 후보를 골라놓고 그 중에 딱 두세 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강조하는 게 메가 트렌드를 해야 된다. 그 메가 트렌드 산업이 뭐냐? 지금의 AI죠. 누가 봐도. 예. 그리고 독서와 산업 분석에 70%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역사, 전쟁사.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국제정치 공부 좀 하세요. 이거 도움 많이 됩니다. 국제정세. 예, 요건 진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종목과 리포트 분석. 이것도 기본인데 세계 트렌드에 의해. 그래서 제가 산업 분석 보고서는 웬만하면 긴 시간이 걸려도 소개해드리는 게 거기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이미 20년에 AI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서 그 소켓 기업 ISC 투자 사례예요. 성공하셨다고 몇 배 보신 것 같은데 SKC에 인수되고 나서 엔비디아가 전용 생산 라인 또 설치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ISC는 성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상승장이 좀 있어야죠. 당연히 증시가 도와줘야죠. 뭐 당연히. 그리고 휴젤은 좀 실패했대요. 물론 다 성공하지는 워런 버핏도 숱하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 뭐 성공만 한 거. 워런 버핏의 저는 책 읽어봤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추천 도서 중에 주주선. 근데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회사의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를 했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안 했나 봐요. 보톡스 산업이 경쟁사들의 특허 이슈도 있는데 휴젤은 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또. 그리고 처음 3년간 200권 읽었대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독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대 투자는 안타깝게도 절판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게 나중에 뭐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출판사에 요구를 해보세요. 예, 또 나올지 모르겠고 워런 버핏의 주주선 저도 좀 읽어봤고요. 예, 괜찮습니다. 워런 버핏이 직접 서한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데런 에스모 글로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도 이건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했어요. 읽어보려고. 이걸 보고 저도 이제 요즘에 국제정치에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치 관련 책 좀 읽어보거든요. 국제정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 투자 몰입도 파악. 투자에 얼마나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목표가 경제적 자유라면 정말 평범한 노력 이상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데 이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정말 하고 싶으면 뭔가 좀 포기를 해야 된대요. 여가 시간이나 여유 시간을 없애야 된대요. 근데 그런 것도 포기하기 싫다. 난 여유 시간도 있고 그러면은 아니면 뭐 재테크를 좀 부수입 목적. 예, 나의 주는 아니다. 그럼 ETF 같이 너무 막 여기에 몰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이 뭐 내가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부수입을 창출할 목적이면 이걸로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그러면 ETF 같은 거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업 분석하고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정해라. 집중적으로 할 거냐. 좀 ETF처럼 예를 들면 뭐 AI 산업이 좋다 그럼 뭐 반도체 ETF 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 실패한 사람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뭐 여러분이 동의하신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항상 이런 거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못 하시는 이유가 이런 얘기 듣고 해요 처음에. 그래서 며칠 하다 맙니다. 다시 또 현실에 안주해요. 힘들다.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따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도 현실적인 부분을 알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도 이 방송 들은 분 중에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하다가요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또 사실 또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번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주식으로 내가 한번 성공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고 섹터 하나라도 파보시. 저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하나라도 파보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게 반도체 파보자 했잖아요. 그거 어땠어요? 결과는 좋았죠. 공부해서 수익 안 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반도체는 성과가 좋았어요. 예, 파봤더니 그렇게 하나라도 파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 메가 트렌드가 뭔지를 좀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그게 뭐가 될까? 예,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그 모든 것들은 또 독서에서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전자공시는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소형 무장일기 2차 양산이 있었고 서진 시스템이 ESS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유럽 쪽으로 가고요. CS 윈드도 풍력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어제도 내부자 매수는 아마 있었네요. 예, 있었고 잠시만요. 어제 내부자 매수가 제 기억에 한 2개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윈스 아시죠? 그 보안회사. 여기 김보현 대표가 제가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고 계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APS도 여기 내부자들이 꾸준히 사긴 삽니다. 근데 금액은 둘 다 좀 작지만 어쨌든 윈스, APS 이렇게 들어왔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시까지 좀 마무리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한 장 끝나려면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증시가 이제 지금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지금 동시효과 들어갈 것 같은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야, 얼마 만에 이런 강세장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정말 지나놓고 보면 정말 너무나 좋은 찬스였죠. 근데 그때 무서워서 주식을 살 수가 있나요? 예. 지금 막 또 사고 싶죠. 이제는 빨간 거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표현보다는 또 이렇게 막 빨간불 세우고 팍 오를 때 흥분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진정하시고 또 기회가 옵니다. 나중에. 근데 어쨌든 오늘 주식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거의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올해 코스피는 한 1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좀 마무리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한 2,700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한 9,500억 정도 일단 순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외인과 기관이 이끄는 그런 좀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요 섹터 중에서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좀 좋긴 하네요. 예. 이쪽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창투사가 좀 올랐고 그다음 오늘 하나 갤러리아 있죠. 여기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누구죠? 김동선 삼남이죠. 이분이 아마 내부자 매수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동안. 기억나시죠? 예. 꾸준히 좀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백화점 회사가 상한가 간 건 처음 보거든요. 뭔 일이죠? 뭔 일이 있나요? 근데 왜 상한가 가는 거죠? 아니, 꿈쩍도 안 하더니 왜 상한가 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간 거죠? 갑자기 뭐 370만 주입니다. 아니, 다른 유통주는 안 가요. 아무튼 좀 되게 의외의 좀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도 정말 모처럼 반등인데 다만 대동금속이 가서 그런 거고 뭐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바이오가 연말에 정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바이오 쪽이 그 소름 돋고 연말엔 정말 주도주가 됐고 항공주도 그동안 부진했지만 오늘 TA 항공이 6%나
급등을 했고 어느새 대한항공도 25,000원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만 항공주는 아시죠? 트레이딩 예. 어느 정도 적절히 오르면 또 뭐 저 대한항공도 벌써 20% 올랐어요. 예.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내가 그 대한항공에서 20% 수익 내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만 20% 내는 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자기만의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막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한 종목에서 20% 수익 내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가 잘 짜가지고 정말 하방이 단단할 때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것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또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방송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또 그런 비슷한 유인 것 같다. 또 있으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CXL 관련주 중에서 오늘 네오셈이 좋았고요. 파두 뭐 이런 기업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기아가 드디어 10만 원 넘어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동차 너무 안 가가지고 정말 오늘 마무리 잘 된 것 같고 조선주도 오늘 다 급등했습니다. 쌀 때 투자 안 하면 어려워요. 이 조선주도 예, 이미 올라가고 있고 너무 또 올라가면 이제 쫓아가긴 좀 부담스럽겠죠.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 당연히 따라가죠.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게 조선 기자재인데 오늘은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좀 많이 갔고요. KSP 좀 걱정했죠. 그때 유증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은 했지만 과거에도 근데 이렇게 어떤 업황 회복 초입 구간에서 유증하는 거는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시설 투자 자금으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 업종도 어제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제 이제 배당락 어제 배당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사실. 예.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이 은행주들 배당락은 3월에 있을 것 같아요. 3월 정도에. 그래서 배당락 흐름은 좀 별로 없었는데 또 오늘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많은 섹터가 다 올라가서 뭐 다 좋은데 다만 온디바이스 AI는 너무 오버했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도 좀 쉬고 있고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시스템, 그러니까 AI 관련 반도체주들은 좀 마지막 날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쪽 빼면 큰 건 없고 건설주들도 이제 태형건설 때문에 좀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태형건설도 낙폭을 좀 줄였고요. 예, 아무튼 워크아웃 신청했어요. 예, 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에선 이걸 좀 악재 해소로 보는 게 아닌가. 또 정부가 뭐 이런 대책을 연초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속아내는 것 같아요. 시장 원리에 좀 따라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또 시장을 또 재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건설주들한테는 뭐 긍정적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3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자, 삼성전자가 0.38%로 이제 8만전자는 기본 아닌가 생각하고 8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9만전자 가냐 마냐가 이제 내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대형 바이오가 좀 못 갔죠. 근데 오늘 삼바도 4%. 야, 셀트리온이 드디어 20만 원 넘었습니다. 진짜 고생하셨고 LG화학, 삼성 SDI도 좋았고 기아 뭐 왕따 당하던 기업들이 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들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금융 역시 많이 올랐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두산로보틱스도 좋았습니다. 반면 금양은 오늘 좀 급락했고 맥코리인프라, 한국타이어, 한진칼, 예, 한미약품 좋았고요. HPSP는 뭐 많이 올랐었죠 사실. JYP가 오늘 0.9%, 현대미포 어제 오늘 급등, CS윈드가 6%나 상승을 했습니다. 풍력이 바람이 다시 불고 있고 금방 올라오네요. 진짜 종목도 이게 오르는 거 보면 그냥 쭉쭉쭉 갑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S1, JB금융제주, 네. HL만도, 삼천당 제약, ISC는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근데 요새 좀 답답해요. 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늘어지고 있다. 뭐 그 정도고. 근데 AI 관련주는 지금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주성도 좀 쉬어갔고, 네. 그다음에 한국엔컴퍼니,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도 좀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전체 시장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시장이 순환매예요, 순환매. 예, 뭐냐면 주도주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 다 돌립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기다리세요. 자기 차례 기다리면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그 차례를 벗어나지 마시고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지금 전형적인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진 마시되 보유한 거를 좀 들고 가시면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BS가 그 태양건설 때문에 맞아요. 그 요새 갑자기 주가가 그냥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건설에서는 뭐 매각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주 뭐 여기서 보시면 좀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어쨌든 이게 지금 펀더멘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올라갈 때 일부 덜어주시는 게 좋아요. 덜고 또 급나가면 재투자를 하시고. 예, 어떤 건지 아시죠? 뭐냐면 실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단지 M&A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았다.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는 줄이고, 또 만약에 쭉쭉 빠져서 여기 온다, 이 정도는 뭐 굉장히 또 매력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SBS는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오버할 땐 좀 조심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싶습니다. 자, 이번 이제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도 올 한 해 정말 많이 배웠고요. 너무 많이 배웠고, 22년도는 반성문만 썼고 올해는 공부 많이 했고, 예. 그래서 공부하고 이런 건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천천히, 아까 노을 프라푸치노님 또 오늘 연말이고 해서 한 번 더 그런 거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부분 한번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누군가, 그걸 한번 연휴 기간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아니, 해보세요. 해보는 거 좋고, 나도 좀 적당히 할까? 아니, 뭐 그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경제적 자유는 힘들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도 해보면서 하다 보면은 또 내가 하고 싶어서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는 게 전 중요하다. 다양하게 해보자.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계속 내년도에도 어쨌든 잘 찾으셔가지고 스타일을 만드셔서 예, 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면 좋겠고, 제 채널이 그런 길을 가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진짜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내년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늘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3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내년에 함께 배우기는 이제 뭐 연말까지는 계속 좀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방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없고요. 예, 그래서 연말 잘 보내시고 저는 1월 2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